대전의 한 부품 내리점. 한때는 국산차 부품의 보고라 불리던 이곳의 현재 모습은 처참합니다. 켜켜이 쌓여 있어야 할 자동차 휠은 단 하나뿐이고 수천 개의 부품을 품고 있어야 할 박스들은 입을 벌린 채 텅 비어 있습니다. 8일간의 공급 중단. 이건 단순한 품절이 아닙니다. 대리점주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물건이 들어와야 팔고 팔아야 돈이 돕니다. 하지만 지금 대리점주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걸려오는 고객들의 전화를 받으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 단골 고객들은 떠나가고 신뢰는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건 약과라는 사실입니다. 대리점주들을 진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회계적 살인이 시작됐거든요. 그 회계적 살인의 정체, 여러분은 짐작이나 가십니까?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뒷목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 대리점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새로 떼어오질 못하니 장부상에 매입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재고를 하나둘 팔다 보니 매출은 잡힙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 지출 없이 수익만 발생한, 즉 초고수익 업체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문 닫기 직전에 적자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코미디. 국가는 이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장부에 찍힌 대로 세금을 때립니다. 번 돈은 없는데 낼 세금은 2배가 되는 상황.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대리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단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으니 수리센터는 유령의 집이 됐습니다. 사고난 차를 고치러 온 손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외엔 손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루 매출이 0원.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리프트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발입니다. 이 발이 묶였다는 건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차를 못 고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차를 몰아야 하는 수많은 가장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과 명분 싸움에 가려진 이 작은 목동들의 아우성은 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이 거대한 물류센터가 멈춰선 것입니까? GM 세종 물류센터의 대량 해고 사태. 겉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든 해고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의 구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물류 시스템의 고질적인 경직성이 숨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글로벌 자본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성 노조의 대치. 그 사이에서 물류 거점은 소멸해버렸습니다. 이건 예견된 참사입니다. 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투쟁만이 남고 그 투쟁의 결과는 언제나 공멸이었습니다. GM 세종 물류센터가 문을 닫으며 사라진 건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충청권을 잇던 거대한 부품 네트워크 자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GM 측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한국 GM은 말합니다. GM의 세계 공급망을 이용해 부품을 조달하겠다. 얼핏 들으면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극치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적시 품절이 생명입니다. 당장 내일 수리해야 할 차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라고요? 물류는 흐름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썩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비상시의 대안일 뿐 국내 대리점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오아시스는 될 수 없습니다. 운송비 상승은 고스란히 부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국민의 몫일 겁니다. 기업은 살 길을 찾겠지만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업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센터 주변의 식당, 대리점 근처의 상권, 배송을 담당하던 영세 화물차 운전기자들까지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GM이라는 거인이 하나 휘청거리자 그 주변의 수만 명의 생계가 흔들립니다. 정치권은 표계산에 바쁘고 노사는 각자의 명분만 외칩니다. 나 죽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선거철이 아니면 소음 취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공급 차단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사태의 진짜 승자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신뢰를 잃고 협력업체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굳이 승자를 찾자면 이 혼란을 틈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사들과 갈등을 먹고 사는 일부 정치 세력뿐일 겁니다.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엔 괴물이 자랍니다. 지금의 물류대란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기업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부품 하나 없어 폐업을 고민하는 대리점주에게 글로벌 공급망 오론하는 건 기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부품을 실은 트럭이 다시 움직이는 상식적인 시장입니다. 세종물류센터 사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덮칩니다. 정부는 긴급 수입 대책이 아니라 국내 물류망을 정상화할 실질적인 중재안을 내놔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부품 창고의 마지막 남은 환일 하나,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그 마지막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투쟁과 효율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실물 경제를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마주할 것은 폐업이라는 간판뿐일 테니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품이 없어 차를 못 고치는 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우리 경제의 단면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